자, 선일여자고등학교 2024년 고1 간담회 시작할 건데요. 우리 선일에 대한 제목은 특별히 Dream Comes True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Tre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이제 8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학교마다의 어떤 로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선일여자고등학교를 찾아보시면 특수 프로그램 내용에 Dream Comes True라는 얘기가 있고 그 안에 Tre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뒷페이지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고 저희는 이제 학사 운영상 이미 고1이 됐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비 고1이 아닙니다. 당신들 고1이야 지금, 고1. 자, 그런데 이 고1 학년들이 지금 교육개정안 안에서는 약간 낀 세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밑에 동생이 있다 그러면 교육개정안이 바뀐 입시에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재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뭐 불리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근데 원래 지금 뭐 재수를 재수없게 지금 입학도 하기 전에 얘기할 것들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선일여고 졸업해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생기부 추려갖고 수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본인들도 현역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수시 전형이라는 거는 현역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100% 그쪽에 우리는 좀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육 개정안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까지만 딱 뭐 2015고 내년부터가 2022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고3 입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교육 개정안이 바뀐 2022 교육 개정안이라는 기차는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 기차에 어느 칸에 타 있는 상태라고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8 대입과 2027 대입은 사실은 좀 다르긴 하죠.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 딸내미들은 지금 이제 내신이 9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할 거예요. 기존대로. 자,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 2학년 때 뭐 일반 진로 선택이 있고 고1 때는 다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은 아시는 것처럼 수학이라든가 국어에 선택 과목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기는 해요. 지금 이 현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바뀐 입시에서는 내신이 5등급제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인데 수능이 위과고 문과고 할 거 없이 어찌됐건 다 모두가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한번 맞짱을 뜨는 시험지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달라 보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는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걸 저희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좀 학교 내신 추이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안들도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 학생들 중에 물론 이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수시 정시 구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딱 내가 설명하라 그러면 뭔가 애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을 잘 보낸다. 그리고 또 선일여고 내신을 잘 보게 한다. 이런 것들의 전제가 돼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입시안에 대한 공부가 빠삭하게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뭐 누가 좋다 그러면은 거기다 그냥 돈을 얻는다 이랬다가는 정말 파산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투자를 할 때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의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 걸려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넘사도 아니고 사실상 한글만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복을 해볼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이 입시안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반 전문가 정도는 사실 되셔야 돼요. 단 하루 이틀 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사부작사부작 고3 내내 동안 이런 공부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학생들은 본인들이 주인공이니까 입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떤 판에서 내가 유불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딱 이 페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입시는 일단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죠. 그쵸? 자, 우리 서부학군 특히나 이제 현역들은 무조건 수시에 올빵을 해야 돼요. 나중에 내신 안 나와가지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 정시 파이터 얘기하는데
정말 파이터한테 맞지 않으면 정말로 여기에 수시에 올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죠. 그런데 논술 전형은 사실상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수시에서. 왜냐면 학교별, 대학별 고사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경쟁률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뭐 35대 1, 75대 1, 100대 1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몇백 대 1로 넘어가게 되고, 최저가 관건이긴 하나 실제로 최저를 맞췄어도 현역들이 논술을 잘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논술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저희가 뭐 대입에서 이렇게 어느 좋은 대학교 갔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논술은 전체 중에 한 명, 두 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학종 아니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앞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22 교육개정안 고교학점제가 이미 출발했다. 지금 와리가리 지금 섞여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교과와 종합은 좀 구분이 됐었어요. 교과는 뭐다? 1.1과 1.2 중에 1.1을 다르게 보겠다는 거죠.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하나고등학교 2등급하고 선유여자고등학교 2등급을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숫자 자체를 보겠다는 것이고, 학교 내신도 보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는 4과목의 합에 8을 맞춰와, 고대는 3과목의 합에 7을 맞춰와, 또 뭐 숭실대 같은 경우는 2과목의 합을 4를 맞춰와, 이렇게 각각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보고 수능 최저 맞추면 합격해주는 전형이 교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생기부. 생기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교과 전형이 다 생기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시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전제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이상을 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집도 서울인데 우리 여학생들을 어디다 보냅니까? 당연히 가까운데 통학할 수 있는데 보내야 되는데, 사실 15개 이상의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은 더 이상 순수한 교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 고대, 또 외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학생부를 교과 전형에서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입시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입시에는 2027에는 말고 당연히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종합입니다. 종합 전형이 이제 가장 유리해요. 재원생들 중에서는. 종합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왜 3등급도 서울대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3등급 애들도 서울대 가요. 하나고니까. 근데 우리 선유여고에서 3등급인데 서울대 갑니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내신이라는 거를 그냥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구나. 학교마다 뭔가 서열화를 시켜서 그걸 본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생기부의 전반적 내용을 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생기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문이 넓고, 이거는 재학생을 위해서, 재수생 말고 현역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커다란 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학종이라는 전형이 그 자소서도 폐지가 됐고요. 그렇죠? 학종에 들어가는 요소들도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상 이력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외부 봉사 없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면접들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소서 없고 하면서. 그런데 면접이 부활을 합니다. 역시 15개 대학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유여고 학생들은요, 교과와 종합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공부를 겁나 해야 돼. 이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 15개 이상의 대학들은 생기부 본다. 그리고 종합은 면접이 부활을 한다. 이게 키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하물며 정시로 가도요, 올해 입시에서 발표났어요. 서울대가 지금 한 몇 주 전에 지금 발표를 했는데 1, 2주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지금도 보거든요. 연대도 보고 고대도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지 몇 퍼센트를 볼지에 대해서 발표를 지금 1, 2주 전에 발표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기부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해당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선택 과목에서 엉뚱 세리는 거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는 녀석이 물리를 선택 안 하고 생물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속내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내신 따기 빡세니까 약간 또 물리는 또 선택하는 애들도 없고 하니까 생물로다가 이렇게 내신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그걸 선택해서 정시로 썼다? 서울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여기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15개 이상 대학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신 성적은 더 이상 그냥 기본이고요. 이거 자체가 선발의 기준 자체일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 2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통해서 탐구 활동 어떻게 했는지 생기부 지금 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인 학업 역량의 수준은 수능 성적으로 판단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딸을 생각하셨을 때 우리 딸내미가 생기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면접에 얘가 좀 특화된 아이인가? 아니면 굉장히 MBTI가 대문자 I라서 이런 거 발표 잘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중학교 때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이 전형들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해야죠. 이제 판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저 전형들을 대학들이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서 쓸 때 아까 지금 수시에서 6장 원서를 쓸 거예요. 근데 5개 학기, 5개 학기를 치르고 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딱 해갖고 성적도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도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8월 말까지 생기부가 다 완료가 돼서 원서를 그 다음에 쓰는 게 수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으로는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10번, 5개 학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신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그 레이스를 달리면서 좀 매몰되죠. 내신은 이제 쉬워서 상당히 매몰되고 열심히 하고 다른 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원서를 딱 썼는데 수시 원서 쓰고 수능 보고 최저 맞추고 발표가 탁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엔 다 떨어져요. 처음에 떨어지는 줄 알았지. 6개 중에 이제 추합으로다가 1개, 2개씩 발표 나면은 그때는 이제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전화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는 꼼짝마예요. 여행이고 뭐고 어딜 가요. 지금 전화 와갖고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몇 번 돌다가 안 되면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서강대 붙었어요. 아 진짜 완전 너무 그 순간 한번 상상하시면 너무 행복. 어떡하지 이거 도파민 막 팍팍 나올 것 같은데. 서강대 붙고 좀 있더니 며칠 뒤에 국민대에서 또 전화가 와요. 국민대도 붙었대요. 과도 비슷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어머님은 어딜 보내실 거예요? 서강대랑 국민대. 하나만한 질문이죠. 당연히 서강대를 아이도 가려고 할 거고 어머님도 서강대 가라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무슨 다른 조건이라든가 과가 그렇지 않다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K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대학들을 서영고, 서성환이, 중경외시, 동건홍수 이렇게 서열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러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서열화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학을 이미 서열화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15개 대학이냐 인서울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대학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학은 선유여고를 하나고랑 똑같이 예일여고랑 똑같이 아니면은 뭐 지방에 있는 현대 청우고랑 똑같이 이렇게 볼 것 같으세요? 서울대가 선유여고를 그렇게 볼까요? 그러지 않겠죠? 대학도 이미 고등학교를 서열화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근데 자꾸만 까먹거나 인지 부조화가 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전국에 있는 수천여 개의 고등학교들을 서열화를 굳이 하자면 과학영재고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과학영재고에 이제 옆에 전사고 1군, 2군, 3군이 있겠죠? 그래서 거의 같은 급입니다. 외고도 1군, 2군, 3군 정도가 있고
일반고는 1군에서 한 6군 정도가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계 중에서도 선율여고는 어디에 속하냐면 일반고 1군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학군지에 있는 그 땡땡 고등학교 뭐 숙명여고라든가 맨날 이제 매체에 나오는 그런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고등학교들을 빼고는 이제 우리 학교는 선율여고는 3군 아니면 4군이에요. 근데 3군, 4군 제가 이제 8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3, 4군이 동시에 있는 학교는 딱 2가지밖에 없는데요. 선정고등학교하고 선율여고가 그렇습니다. 3이면 4고 4는 4지 무슨 3, 4를 이렇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 왜 하느냐. 선정 같은 경우는 과중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반이 있잖아요. 근데 예일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일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3군에 속해요. 그리고 선정은 근데 과중과 아닌반이 약간 레벨 차이가 확 나요. 학업 분위기도 확 나서 과중은 여기고 일반반은 여기인데 우리 선율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3군과 4군에 있느냐? 바로 창의융합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의융합반. 창의융합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은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 창의융합반이 형성이 돼요. 1학년 성적 갖고 하는 거예요. 내신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3등급 정도? 그리고 모고가 잘 나와요. 모의고사가. 그러면 좀 껴줘요. 근데 선일에서 내신은 되게 나쁜데 모의고사가 높다 그런 애 없어요.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낫겠지. 내신이 조금 더 좋을 분들은 있지만 어찌됐건 창의융합반에 속했다? 일반고 3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이반만 특별한 관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4군이죠. 이해가시고 완전 성적으로 자르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사회용어는 이런 기회가 열려있고 대학 일부로 봤을 때 딱 요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대학은 선율여고를 뭐 일반고 1군보다는 좀 낮은 학교고 외고보다는 좀 그러니까 약간 무시하고 안 뽑는다?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쵸? 대학은 서울대도 서강대도 국민대도 이대도 숭실대도 선율여자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근데 똑같은 잣대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고등학교보다 학원보다 어머님보다 가장 주제 파악을 잘하는 공동체가 누구냐? 대학입니다. 절대로 국민대는 연대랑 맞짱 안 떠요. 최저를 설계한 것만 봐도 알겠고 입시 전형의 날짜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대학교가 있겠죠. 그 대학의 기준이 뭐고 최저가 뭐고 날짜가 언젠지를 보는 거지 국민대가 무슨 연대랑 맞짱을 떠요. 붙으면 어디 갈지 뻔히 보이는데.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한 외대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대학교. 외국어 대학교는 자사고나 외고 아이들이 지원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지원을 하죠. 그렇죠? 외대는 합니다. 그러면은 외대는 또 일반고 애들도 지원을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대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애들의 학종을 볼 때 자사고 애들 것도 들어오고 외고 애들 것도 들어오고 일반고 애들 것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외고 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부의 경쟁력이.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걸 까먹고 맨날 선일 것만 생각하는 거죠. 선일에서 몇 등급이야? 선일에서 이 생기부가 좋아 나빠. 이 기준이 대학의 입장이랑 시선이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딱 부러지게 창의융합반 무조건 들어가야죠. 창의융합반 안 들어가면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프로그램을. 지가 하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1학년 동안 완전 뼈 빠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신을 2.3 이상으로 올려야만 해요. 그래서 결국 내신을 올리고 생기부를 만들면서 나의 선율여고 안에서의 나의 우수성을 대학에 어필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화여대의 시선에 맞춰서 어필하고 서강대에 어필하고 국민대에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우수한 우수성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형을 짜서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선율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요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경희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학교이죠.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에서 경희대잖아요. 경희대는 선효여고에서 그러니까 반에서 일단 1등 정도 해야지 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교에서 몇 명 못 가지 않습니까? 경희대 정도인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경희대가 입시 요강으로 전형을 딱 되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되게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저게 막 되게 애매하고 뭉뚱그려진 용어들이 막 있다라고 생각돼서 몰라 뭐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용어의 의미, 왜 저렇게 용어를 바꿨지?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선일여자고등학교 학생은 종합이든 교과든 경희대 이상의 학교, 경희대 정도의 학교, 기준이 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무조건 액티브한 학생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학종에서 경희대는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3배수나 뭐 이렇게 뽑겠죠? 뽑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이 30%가 추가가 돼요. 면접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부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그쵸?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면접을 뭘 볼 것 같으세요? 면접은 예를 들어서 김선일, 이선일, 뭐 정선일 거 다 똑같은 건 면접에서 안 물어봐요. 그 궁금하지 않고 전국에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런 걸 질문하진 않겠죠?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의 생기부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얘가 탐구력에 확장을 했는가? 얘가 정말 지적인 호기심으로 출발을 해서 이런 선택 과목까지 연동이 되었던 것이 맞는지 역량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래서 면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대학 입사관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부터 지금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면접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생기부 서류 전체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류 전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보잖아요. 재수생이 아니니까. 재수를 해서 학종으로 갈 거면 3학년 2학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성적도 그렇고. 그러면 한 글씨가 거기에 빼곡하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장이? 그 글자로 따지면 몇 자 정도 되냐면 47,000자예요. 47,000자. 47,000자에서 그 내용을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의 그 생기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반적 평가를 하죠. 그럼 여기서 뭘 평가하냐면 역량 3가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지금 연대, 또 외대, 시립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가 전체 공통 이제 연구 작업을 통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요강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언급한 대학들은 그 용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고요. 직업국대학교에서도 이 용어들을 계속해서 바꿔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진로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얘기였다면 용어가 좀 통일이 됐어요. 여기서 역량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뒷페이지에서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긴 할 건데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일단 학업 역량을 다 봅니다.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 보고 진로 역량 다 보죠. 진로 역량 다 보고 공동체 역량까지 보는데요. 교과랑 비교를 해보면 교과에서도 아까 생기부 갖고 오래매요. 내신만 갖고 안 뽑아준다며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일단 봐요. 근데 학업 역량에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태도도 보고 탐구력도 보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기부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세트, 교과 세트,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그 교과 세부 특기사항 다 본다는 얘기죠. 진로 역량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2학년 때 선택 과목 엄한 거 선택 안 하고 제대로 탐구했는지 요거 보겠다는 얘기까지가 이제 학생부 교과고 종합은 전체를 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기부를 무조건 잘 설계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미션인데 선일여고 학생은 일단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딩이 돼서 뒤에도 이제 그 자세한 얘기 드릴 거예요. 그 시딩이 인성으로 시작되는 학교예요. 선일여자고등학교는.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서 한 단계씩 가지를 치고 무성해지는 이런 어떤 단계로서 창의 융합반에 들어서 그 과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의 운영은 그 반만 따로 모아가지고 좀 바뀌기도 해요. 인원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꾸준하게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외부 초청 연사들을 모시고 와서 얘네만 그걸 듣게 한다던가 얘네가 그 프로그램에 어떤 주도를 해서 프로젝트를 준다던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패시브한 상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 완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표해라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만 합니다. 그 뭐 나댄다고 누가 뭐 이렇게 막 너무 튄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이제 소극적이면 그 물정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조금 뭐 어디서 뭐 지방에서 갑자기 올라왔냐 막 이런 느낌이니까 무엇보다 적극적 태도로 좀 탑재를 한 상태로 입학식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세 가지를 같이 간단하고 쉽고 강력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업 역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업 역량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학생이죠. 학업 역량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대신 가서 데이로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학업 역량을 큰 테두리로 보니까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갖췄느냐. 여기서 수학이 매스매틱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태도와 탐구력이 있는데 학업 성취도는 다 알고 있는 그 내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어디서 듣고 와갖고 어설프게 듣고 와가지고 한문은 안 들어가 대입에 이런 얘기해요. 기간은 안 들어가 막 이런 얘기해요. 그 안 들어간대. 그래? 이과는 문과 과목 안 들어간대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인서울 15개 이상의 대학이라면 틀린 정보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써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 국영수 4과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내신 성적 등급 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외의 교과목 즉 예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학원,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6 때리고 7 때리고 이러면 아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4등급 언더로 내려가면 안 돼요.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자, 5개 학기 치르고 원서 쓸 건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 5개 학기잖아요. 5개 학기 중에 제일 등급이 올라가기가 빡센 학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것 같아요?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년이 제일 빡센데 1학년 1학기일까요? 2학기일까요? 평균적으로 2학기예요. 왜냐면 1학기 때는 애들이 어리버리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공부 이 정도 하는 양이 맞나? 막 이래요. 지금도 그러죠. 시험 기간에 가관이요. 막 11시에 퍼 자고 앉았어. 뭐 하냐? 다 했어 엄마. 그리고 막 50점 받아오고 막 이제 이래버리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보고 나니까 뭔가 약간 삘이 오고 이제야 비로소 감을 약간 잡았다. 뭐 이러면서 2학기 때 엄마 진짜 열심히 해볼게.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전투력이 약간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넘어가면은 약간 애들이 마탱이가 가면서 좀 전투력이 약간 상실되는 분위기들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결국 5개 학기 중에 1학년 2학기 때가 점수 따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봐요. 1학기 때보다 2학기, 1학년 때보다 2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 0.4등급이라도 올라갔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신이라는 거는요, 사실 둘째 자리까지 가요. 근데 엄마 배우 학생들은 2야, 3이야 자꾸 한 자리만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누가 3에서 1로 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드라마 찍습니까? 0.4, 0.3, 0.8 이렇게 오르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 올리면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결국 대학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학기별 학년별로 성적이 사작사작 올라가는지를 가산점 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자, 태도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만큼 바로 탐구력입니다. 탐구력. 탐구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생기부를 잘 설계한다는 것은 바로 이 탐구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네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뭐 아무 말 대잔치 같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이거 하나씩 다 공부하셔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혹시 핑거 프린세스예요? 뭐 이렇게 검색해야 될 때는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그리고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친구한테 그렇게 해서 손가락 공주님이라고 하는 요즘의 신조어입니다. 이렇게 자긴 검색을 안 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만 안 찾아. 엄마 그게 뭐야? 엄마 그게 뭐야? 너 알아? 몰라?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읽다가 책에서도 왜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단어들도 나오고 개념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고 안 찾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만약에 계속 굳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적 호기심이 없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성에 대한 호기심, 덕질에 대한 호기심, 웹툰에 대한 호기심 굉장히 많은 호기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호기심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국영수 딱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학과 공통 사회 과목이 깔려요. 그 단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기타 과목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국영수만한 난이도의 4단이 막 이래요 지금. 그럼 그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찾아보고 설문지도 돌려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뭔가의 PPT도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 그런데 그게 전국에 얘밖에 안 했어. 그 내용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생기부에 있냐는 거죠 지금. 그걸 드러내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그걸 교과목과 실생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제 탐구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급 자율주제 탐구예요. 고1 때 진행합니다. 천일여자고등학교. 학급마다 그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각 우리 반에서 자율주제 탐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요.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를 정하라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죠. 자율주제예요. 자율주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이 낮거나 남학생들이 조금 이걸 못하게 되면은 주제를 지정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근데 조금 주도적이고 이런 것들을 얼추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자율주제를 학교들이 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학생들이 반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들이 주 1주마다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즌이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과정을 이제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내용이 이제 생기면 어디 들어갈까요? 자율활동이라든가 그렇죠? 진로활동에도 넣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바로 학업 역량이라는 건 성적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기타 과목들의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된다. 아무리 학문이라도 4단위 밑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15개 이상 대학 갈 거면 주제 파악을 해라. 그 대학에 맞게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사실상 학교를 본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어떻게 깔려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내신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들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일여고는 문과 성향일까요? 이과 성향일까요? 문과 성향입니다. 문과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여고들은 다 문과 성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동명보다는 비교적 이과 성향 쪽에 조금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창의융합반의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세요. 그것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과예요. 선유여고에서. 그러면 물리를 선택한다고 할 때 인원이 많을 것 같으세요? 선택한 인원이? 이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탐 과목 선택하는 애들이 더 많죠. 문과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내신 딸 때 좀 빡셀 거 아닙니까? 이거 상대평가인데. 그래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과목의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학교들이 본다는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져 있는데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한 노력이 있고 준비 정도가 있느냐 이 얘기인데 즉 2학년 때 뭐 선택했어 이거예요. 3학년 때는 뭐 선택했어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뭔가 이빨이 안 맞아.
그리고 뭔가 얍삽해. 내신 때문에 약간 와리가리 친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이수 노력,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한 이수한 정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구분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수한 과목, 전공하고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게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했느냐. 예를 들어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소인 과목. 그러니까 몇 명이 선택 안 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선택을 했다. 이런 노력들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경희대가.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일반은 보통 2학년 때, 진로는 보통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인데요. 교과목 학습 단위에 따라 이수를 했는가. 요 선택에 위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당연히 일반 선택이 이렇게 바탕이고 그 위에 진로가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는 건데 진로 먼저 선택하고 일반 선택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밑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슬이 꿰지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했는지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되게 촘촘하게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 선택 과목도 당연히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예요. 9등급제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9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성자 등급 본대요. 성취도 보고 원점수 보고 평균 보고 표준편 잡아요. 이수단위고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리를 선택했는데 선유여고에서 전체 10명밖에 선택을 못했어. 그러면은 4% 끊어서 1등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평균도 보고 표준편차 보고 등급 본다는 얘기니까 이것들을 감안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막 모르고 너무 이제 순진하게 등급이 너무 나빠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얘기를 드렸고 활동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선유여고의 그 키워드 중에 tree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건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선유여고가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선유여고는 이렇게 시작해요. 일단 무조건 인성이에요. 인성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서 시작돼서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학력이라는 거는 학업 역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인성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적이 나오는지를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 이러면 얘가 어디 들어가겠어요? 2.3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창의 융합반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주겠다. 근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역을 위해서 이 아이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선유여고가. 그리고 나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관련 학과 쪽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요. 이 프로그램의 골자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선유여고는. 그래서 인성에서 시작돼서 공부가 괜찮은 애 2.4반에 들어가면 미래의 지역을 위해서 얘가 그 어떤 일들에 기여를 할 것인가의 포커싱. 그래서 얘는 진로를 요 과목으로 요 선택을 해서 해당 학과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진로 역량도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들으시니까. 이게 무슨 빨간색이라는 거야, 파란색이라는 거야,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두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죠. 직접 참여를 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들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뭐 그냥 인성을 보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인성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역량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능력이라는 말을 생각해서 좀 많이 썼거든요. 학업 능력. 근데 지금 역량이라는 말로 다 바꿨어요. 그 역량을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뭐냐면 능력은 그냥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 수영 좀 해. 뭐 개수영이든 개해용이든 뭐든 좀 해. 그래도 뭐 한 6개월은 배워서 뜨긴 떠. 이게 능력이고 역량은 뭐냐면 상위 몇 프로야. 이거예요. 특별히 잘하느냐. 특별히 그 능력과 어떤 캠퍼가 있느냐. 너가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위에서 몇 %야. 굉장히 탁월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대충 애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뭐 무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궁금하겠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협업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과 배려를 하느냐,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의 역량이 되는지를 묻는 건데 모든 게 갖춰진 육각형 인재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고딩들이니까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를 증명해라.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융합 프로젝트에서 할 거고 또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할 거고 아까도 학급별 자율주제 토론 있잖아요. 그거 혼자 해도 되고 그거 같이 해도 되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의 공동체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수 있어 너? 이거예요. 팀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증빙 자료가 어디에 있어? 그게 이제 얘만의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아이의 이제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론하고 같이 양보하고 배려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 분위기가 사실 되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표하고 뭔가 팀플하자 그럴 때 굉장히 그게 잘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딱 8개 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데 배정받으셨으면 저희가 다른 학원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8개 고등학교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대성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되게 좀 잘 돼 있죠. 아이들 분위기 자체가 토론회 그러면은 토론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애들이 그런 경험들도 좀 많고. 근데 일테면 뭐 충암이나 숭실은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선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군과 4군이 공존하고 있는 학교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이원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성향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아이가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혹시 신도진간중학교 출신 있나요? 신도진간중학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잘하던데요? 신도진간중 아이들이 선일에서 좀 이런 주도적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중간중학교 학생들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붙고 이게 누구한테 마이너스 이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가 없는 역량을 지금 본다는 건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같이 하는 역량을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학생들은 근데 이걸 좀 오해하더라고요. 나만 할 거야.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공동체 역량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이제 선일 가서 제일 걱정되고 고민이시고 이런 게 내신이죠, 내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내신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과목마다 이게 가장 좀 관건이실 텐데 아까 대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선일여고만의 내신만 보고 뽑는 건 아니라서 내신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할 때 그 내신 문해력을 대학의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종류를 A, B, C 고등학교로 한번 나눠보고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이 학교가 어딘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A 고등학교는요. 평균이 세 학교 중에 제일 높네요. 공부를 좀 잘하나 보다. 그쵸? 그리고 편차가 되게 좁아요. 그 평균 부근에 애들이 바글바글 붙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고등학교는 남고예요. 어디가 될까요? 대성이요. 대성. 대성이 평균이 높아요. 표준 편차가 좁아요. 표준 편차 심지어 다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8, 9, 11 막 이러더라고요. 과목마다 1학년에 표준 편차를 보니까. 그러니까 대성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된 애들은 사실은 그래도 좀 맞짱 한번 뜰만 하다 이러니까 엄마가 거길 보내는 거지.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를 왜 보내요? 분위기상 우리 아들 그래도 가면은 거기서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물정 모르는 얘기지. 거기서 무슨 정신을 차려봤자 9등급으로 정신 차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안 가요. 그러니까 가는 애들이 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선별이 된 상태고 그걸 전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탁 낼 때 범위를 겁나 많이 줘요. 범위를 확 줘서 모의고사를 5세트를 시험 범위를 선정을 해요. 교과서 2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시험은 쉽게 내요. 그러니까 평균이 높은 거죠. 소화할 수 있어? 소화만 하면 점수를 줄 수 있게끔 줄게. 이러고 시험을 조금 쉽게 내고 평균을 높이고 표준 편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학교가 대성고입니다. 이런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대학이 있어요.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런 학교를 다 좋아하진 않고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자사고야 니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고등학교 보겠습니다. 지금 A보다는 평균이 좀 낮고요. 표준 편차는 약간 벌어져 있죠. 여기는 예일여고입니다. 예일여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고로서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고 대학이 어떤 일반계 여고를 좋아하는지를 이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항상 저걸 맞춰요. 75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편차도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고 거기에 맞춰서 기민하게 난이도를 조절을 잘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A를 좋아하는 대학도 있고요. C를 좋아하는 대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가 예일여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해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대를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반계 아이들 중에서 그런 학교들을 좋아하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B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 학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평균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죠. 자, 이걸 알고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선일여고를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선일 가서 사실 그렇게 내신 따기 이렇게 막 만만하진 않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찌됐건 다른 학교, 그러니까 지금 언급했던 학교보다는 평균이 좀 낮은 편이고 편차는 좀 벌어져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대학에 바라봤을 때는 A나 C 학교보다는 조금 더 어필해야 될 게 필요하겠죠. 내신이 좋은 대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how to do,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또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5개 학기 중에 내신을 따기가 조금 어려운 학기가 1학년 2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제발 첫 중간고사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는 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와, 나 정도면 그래도 선일인데 내가 여기 예일도 아니고 뭐 선정 과중도 아니고 씨 여기서 나 되게 잘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중학교 때 방구 좀 꼈는데 딱 가보니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는 등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딸내미는 울 수 있지만 어머님은 절대 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내신 갖고 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1학년 선일여고의 평균, 전 과목 평균 75예요. 그리고 편차 15입니다. 그런데 2학년 되면 떨어지죠. 3학년 돼도 떨어지죠. 3학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애들인데? 왜 이러겠어요? 조용히 내려놓은 거예요, 애들이. 막 대놓고 뭐 갑자기 선일에서 오토바이 타버리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조용히 내려놓고 이제 굉장히 내적 갈등들이 심한 우울한 모드로 지금 달려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편차 어떻습니까? 좀 특이해요. 이런 학교 별로 없어요. 그것도 갑자기 3학년 때 확 내려놓는 이런 학교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를. 아닐 것 같을 거예요. 그 레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눈에 안 보여요. 저 숫자가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매년 저래요. 매년. 2023년 거 확인하시고 2022년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은 편차와 평균들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딸한테 얘기해 주세요. 딸아! 2학년이 되면 기회가 올 거예요.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점수가 조금 올라. 3학년 되니까 더 올라. 이건 딸내미의 무슨 역량이 커졌다기보다 친구들이 알아서 털어줬다. 요게 이제 기회가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이걸 체감을 하셔야 돼요. 타 학교보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경희대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를 본다 그랬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라고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내신을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10에서 11개월 후 대학에 가는 선이 딱 결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고3 때 결정됐잖아요. 지금도 고3 때 결정된다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고1 때 거의 다 어느 정도 선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1학년 때 고1 내신 성적표가 나오죠. 중간과 기말이 나와서 2.65, 1.98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전 과목 혹은 국영수까지 딱 나옵니다. 결정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월과 9월과 11월에 전국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의 여러분 스스로의 전국 단위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100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죠. 그리고 이미 2학년 때 아까 이제 일반 선택 과목 뭐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1학년 중간고사 이제 끝나고 나서 1학기 때 결정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뭐 2학년 올라갈 때 급하게 결정하고 이러지 않고요. 미리 학교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과목들을 몇 명씩 이렇게 하고 반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2학기가 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뭔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이주와 어학원에서 수시 지원 상담을 하실 걸 권해드려요.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11개월 뒤인데 여러분보다 플러스 한 살 많은 언니들은 오빠들은 이미 그들은 했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희가 178명들이 신청을 해서 했어요.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이었는데 이때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 반드시 부모님들 중에 두 분 중 한 분은 필수로 두 분 다 오셔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학생하고 같이 엄마만 와도 안 되고 애만 와도 안 돼요. 같이 오셔야 돼요. 같이 오셔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딱 선정을 해줍니다. 교과로는 어디 종합으로는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걸 한번 까야 돼요. 아파도 까야 되고 힘들어도 까야 되고 한번 까야 됩니다. 이거를 오픈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2학년에 이제 이 남은 여정들을 또 3개 학기를 더 남아있는 상태니까 3개 학기를 목표 대학을 정해줍니다. 근데 이 목표 대학을 정할 때에는 목표 대학 자체에서 조건이 있잖아요. 너 거기 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자. 화이팅.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그 대학을 갈 거면 조건이 필요해요. 내신을 어느 과목으로 올려서 합의별로 만들어야 되고 그 대학의 최저 조건은 무엇이며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딥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시간 정도짜리의 상담의 내용입니다. 이래야 2학년의 방향성이 잡히고 무슨 과목을 몇 등급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애가 마탱이가 안 가요. 2학년 때.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떨어지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야? 어디를 향해 가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딱 수시 지원 상담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2월 오늘이 딱 중순 정도잖아요. 16일, 17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생기부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생기부를 각 고등학교에서 마무리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첨삭도 하고 막 이렇게 수정 기간도 있었고 그걸 다 지나게 되면은 생기부가 이제 나이스에 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람을 하시거나 스캔을 뗄 수 있는 권한들을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이제 스캔을 떠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 생기부 진단 상담을 합니다. 이때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엄마 오셔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애만 와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아까 이제 47,000자인데 3학년 1학기까지는 근데 1학년 한 학년만 딱 마무리됐으니까 10,000자 이상 정도의 어떤 글씨가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거 하나씩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들 막 선일여고의 복붙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만의 어떤 독특한 진로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짚고 가자는 거고 여기서 좀 말렸다 너 지금. 약간 이 역량이 지금 부족하다. 너 2학년 때 제대로 설계해야지 이게 상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굉장히 딥하게 1시간짜리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과목 선택할 때 주제를 뭘로 잡을 것이며 전공하고 네가 전공을 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주제를 탐구를 해야 되는지 주제까지 선정해주는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괜찮죠, 그렇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저희도 편해요. 할 말도 하고 약간 저돌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팀워크로 좀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 사례 2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일여고 1학년을 딱 마친 우리 딸아이가 전 과목에 내신은 1.67 잘했다 그쵸? 그리고 국영수만 봤더니 1.83 이렇게 때렸어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11월 모고 성적표 갖고 와야 되는데 국어를 되게 잘한다요. 그쵸? 영어도 1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좀
지금 못하네요. 수학이 3등급이에요. 그렇죠? 요 상태고 우리 딸은 미디어를 전공을 하려는 아이예요. 자, 이 친구는 요 성적을 통해서 교과 전형 2개랑 종합 전형 2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줬는데 일단 교과로는 이화여대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위로는 서울시립대 가능성 있죠. 자, 그런데 종합으로 갔을 때는 경희대 그리고 이순위로는 고려대인데 뒤에 물음표가 있는 상태네요. 왜냐면 고려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 수능 최저를 가장 높게 책정을 한 상징적인 학교죠. 3합 7이에요. 3합 7인데 탐구에서 2과목을 필수로 선택을 해야 돼요. 보통은 탐구 그냥 무조건 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고려대는 탐구에서 무조건 2과목 선택해서 3합 7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과목 선택하고 탐구에서 또 2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은 4과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합을 7을 만들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정도가 3합 7이 전국에서 제일 빡센 최저라고 했으면 최고잖아요. 최고 난이도. 그럼 저거를 갖다가 재수생도 맞추기 어렵다는 건데 선유여고에서 1학년 모고에서 수학 3 때린 애가 고3 때 맞춘다?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112를 계속 꾸준하게 찍어준 애가 나중에 그날 별의 별일이 다 있으니까 3합 7을 맞추는 거지. 이게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던진 거죠. 선일에서 고대 최초합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딸한테 이제 목표를 정해줍니다. 자, 우리 1.67 만들라고 진짜 너 선일에서 너무 고생했다. 시험 기간에 얘가 어떻게 공부했을지 눈에 훤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발 3합 7을 맞춰라. 지금 너가 맞춘 거 같지? 이걸로 지금 굉장히 택도 없다. 고1 11월 모고 갖고 최저를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일단 3합 7을 맞춰야 돼서 일단 영어 내신에서 1 찍고 그리고 어차피 너 이거 수학으로다가 모의고사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수능 최저에서 수학으로 맞추기 어렵잖아요. 얘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3인데 3을 왜 1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 내신에서는 만들려고 해야죠. 근데 3합 7 탐구에서 일단 무조건 2개 해야 되고 국영수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얘는 이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 아이의 수학은 인생에서 여기 미디어 갈 거라고 또 하고 문과니까 선일여고 내신을 위한 수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능 수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수능 수학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택 과목 들어와가지고 지금 재수생이랑 의치하라는 애 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얘가 어떻게 그걸로 최저를 맞춰요? 말이 안 되지. 근데 다행히 얘가 이걸 맞추고 있으니까 3합 7을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 4탐 2개 딱 때려가지고 3합 7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하자고 유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대신 여기서 미끄러지지 말고 계속 1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영어를 2로 미끄러지는 일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아주 탄탄하게 쫀득쫀득하게 1등급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내신이 1.67이 아니라 1.5, 1.83이 아니라 1.6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교과에서 한양대 3합 7 맞춰요. 자 그리고 성대 3합 7 맞춰서 2순위 갑니다. 자 그리고 고대 학생부 종합적으로 호랑이가 막 보여버려. 이러면 이제 딸내미 플래너에 안암동 호랑이 그 마크를 딱 박아놓고 얘가 공부할 때마다 다시금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이 상담을 통해서 숫자를 봐버렸잖아요. 조건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 한 페이지만 열어놓고 1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열고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이럴 때 비로소 동기부여가 빡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을 운영할 수 있는 구력들이 좀 생기게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 페이지가. 자,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2.74, 2.67이에요. 그런데 이 언니는 지금 국어가 3이고 수학이 2고 영어가 2입니다. 자, 내신이 선일에서 2.74, 2.67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상위권 학생인데 모의고사가 지금 3, 2,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얘를 그냥 왜 몰래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타입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학원만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좀 챙겨주고 이 정도지.
모의고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조차도 엄마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 모의고사만큼은 어머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얘는 이제 이것 따느라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선수라서 거기 달리느라고 지금 옆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유여고 내신은 모의고사와 결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의고사가 같이 따라서 와주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범위만 봐도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 뭐 엄마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엄마가 하실 거 되게 많아요. 그것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안 된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은평구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 이런 느낌이고 식품공학과 가보자 합니다. 자, 선유여고에서 이과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요, 무조건 창의융합반 들어가야 돼요. 2.3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혼자서, 안 그래도 이과 애들 적고 인원도 얼마 없는데 지 혼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결국 2합7 맞춰서 상명대, 3합 8을 맞추면 홍대까지로 가능하나 좀 어렵다 이거고, 종합으로는 단국대, 국민대 이 정도 조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2합 5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영어 1을 좀 때려라. 여기 2 나왔으면 이제 80점 이상인데 그 몇 개만 더 맞으면 지금 1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마 2등급이면 빈순삽에서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도 좀 몇 개를 틀리니까 지금 2등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제 저렇게 두면 지금 3등급 나와요. 왜냐면 자기는 이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자기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래도 내신이 좀 잘 나와. 그러니까 엄마도 잘하는 것만 자꾸 보고 싶어 하지. 이날은 뭐 그날 뭐 생리통이 있었네. 뭐 분위기가 어땠네. 뭐 내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가지고 컨디션이 난조였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듣기도 안 듣고 있을 것이고 단어도 제대로 안 외우고 내신에만 매몰되는 애는 100%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틀리던 듣기도 틀립니다. 장문 높게도 못 풀고 집중력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70분 동안 45분 하면 못 풀어 제낀다고요.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져서 2 나왔다가 3이었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어 1로 올려. 승산이 없어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영어 내신 2 때리고 수능 영어 1 딱 받아갖고 내신 2.3 챙겨라? 그러면 국민대는 완전히 싹 가능하다 지금. 2합 5 맞춰서 국민대, 3합 8 맞춰서 홍대, 학생부 종합으로는 건대와 시립대 정도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목표치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주아 어학원이 영어과 전문이라서 수능 최저의 영어를 자꾸 언급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영어는 절대평가고 타 과목은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리고 각 대학들이 3합을 맞춰와 2합을 맞춰와 그럴 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제껴?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3합이든 2합이든. 그럼 3합은 국영수 중에 무조건 2 과목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탐구에서는 선택을 당연히 하는 거고 3합이라고 하니까 난 탐구는 별로라서 국영수 3개를 선택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과에서도 상위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2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탐구에서 1 과목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뭘 선택해요? 아까 그 경우처럼? 국어랑 영어겠죠. 특히 여학생들은. 그리고 탐구겠죠? 그럼 2합이에요. 그럼 탐구 하나 선택하고 국수영 중에 1 과목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서 왜 수학을 선택해요? 특별히 수학이 엄청 잘하면 모르겠어. 뭐 국어랑 영어는 너무 못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국어는 난이도가 사실 해마다 조금씩 많이 헬 난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데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왜 안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대입전형에서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이게 엄마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합 8이 아까 전에 홍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생각이 있었고 다 계획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도 이제 엄마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들으면서 아 영어 무조건 1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영어는 1로 계속해서 3, 6, 9, 10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찍어서 1이 계속 나와요. 그럼 8 빼기 1이면 7이잖아요. 그러면은 국어에서 3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탐구에서 4 받아요. 그래도 합이 8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3합 7 아까 시립대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도 어떻습니까? 영어를 만약에 1을 받았다면 국어에서 3 받고 탐구에서 3을 받아도 3합 7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전략을 잘못 쓰면은
최저를 잘 못 맞춰서 그래서 사실은 내신을 좋게 그렇게 받아놓고 나서도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고 지방에서는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특정 학교들은 이것들을 잘 맞춰줘요. 얘기를 안 해도 신경을 잘 쓰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내신에 몰입이 된다거나 엄마들이 조금 이런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못 맞추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 고대가 왜 3합 7을 했을까? 안 쉬우니까. 3합 8 홍대가 왜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3합을 건 거 자체가 홍대가 벌써 약간 무리수인데 홍대는 이런 거죠. 지방에다 안 뽑아. 3합을 맞추는 세련된 서울에 있는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그런 애들, 실력 있는 애들 우리는 뽑겠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영어를 극상위권으로 올려놨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탈환할 수 있다는 인지를 반드시 가지셔야만 하고 수학이 어렵고 수학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수학은 나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고 존재인지에 대한 이 뭔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내신 수학을 하는 건지 수능 수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수학 선생님한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이제 대학을 다 보냈는데 그 수학학원을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이 참 관건이고 어렵고 애도 어렵다 그러고 선생님들도 얘가 좀 수학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수학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뭐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적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주말 그리고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그리고 2학기 이럴 때는 이제 수능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유여자고등학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역량들을 채워가면서 진로 역량이 성장하기는 결국 창의융합반 그리고 독서 토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통사, 통과 1학년 때 국영수 과목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교과목을 공부해 나가면서 지적 호기심에 대한 질문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게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율주제 발표가 학급마다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설문지 독서 활용하시고 함께 실천하는 활동, 자, 독서 토론 캠페인, 새로운 궁금증 해결을 위한 2학년의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유엔이 2018년도가 지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키워드 17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학생들이 1학년 가가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목차하고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건 유엔이 지정한 거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인 거잖아요.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기후행동, 불평등 감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거냐면 우리 1학년 때 이제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가 우리 선유여자고등학교는 공통 과목이에요. 다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한국사 1학년 때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생명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우리 학교는 지금 이렇게랑 한국사까지가 1학년의 현재 과목입니다. 요거를 들으면서 통사에서 지역사회, 행복환경, 고령화 저출산, 경제정책 같은 것들을 통사 통과의 과목에서 들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선유여고는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이거 아까 전에 왜 트리 했을 때 인성에서 시작한 거 보셨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쭉 짜 내려가는 건데 진로탐구 프로젝트로 시작을 합니다. 1학년 때.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찝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충암고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어디 식당이든 뭐 커피 사러 가도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사람보다는 결제할 때. 근데 어머님들은 아마 약간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게 주문을 해놓고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나만 이렇게 어리버리한 거야? 지금 2번 한 거야? 여기요! 막 부르고 싶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어쩌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응대를 해야지 기계를 갖다가 카드 결제 2번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진로 탐구 프로젝트를 하다가
진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게 노인들이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게 불편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세팅을 밀고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 방안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선택 과목 독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까지 완성하는 상황에서 2학년의 윤리와 사상이나 법과 정치라는 과목들을 선택했다라는 시나리오로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좋은 말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하는 거냐. 근데 학생들은 이미 주인공이라서 이제 들어갈 거고 학교에서 학급에 그 자율주제 발표한다 그럴 때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같은 선인여고 학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반의 존재를 모르는 애도 있어요. 2학년에. 1학년은 모를 수 있죠. 1학년 없으니까. 근데 2학년,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인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리고 저 트리라고 하는 것도 애들은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사실은 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선일반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주제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성적권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한다 안 한다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 다 알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이렇게 부족한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 자체 이름도 몰라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학종을 준비하는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종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레이더를 쫙 세우고 있어야 되고 참여하고 할 때 만약에 잘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1학기 때 이제 한번 교육을 할 거예요. 학생들 수업 중에 이제 학교마다 들어가서 저희 이제 피터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선생님 들어가셔서 직접 아이들 교육을 한번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때 교육해도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 교육하는 거랑 2학년 교육하는 거랑 질감 자체가 완전 달라요. 1학년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걸 하고 앉았지? 뭐 이런 분위기고 2학년은 남아서 막 질문해요.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돼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얼굴을 한번 트고 연락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참여할지를 난감할 때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피터 선생님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수시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카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중에 좀 진화가 되면 아이들이 생기부도 스캔을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내지는 주제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썼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달라. 주제를 이걸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수시로 계속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수시 상담이라는 건 무슨 점 보러 가듯이 생년월일 딱 쓰고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데 상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과정을 어떤 질감으로 같이 붙여줘서 하는 거냐. 이 과정에서 수시로. 그게 어떤 시즌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다 같이 교육을 해도요. 저희가 그래도 재원생이 거의 한 뭐 1000명까지는 안 되지만은 몇백 명이 있는데 웃긴 거는 연락을 하는 애들만 해요. 결국에는 또 이것도 또 자율성에 따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일여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역할 분담 확실하게 할게요. 학생은 내신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량은 확실히 더 늘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첫째 자녀 얘는 지금 공부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이게 많이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은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언니 오빠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저렇게 하면 못 가는구나. 저렇게 하면 요 정도 내신 받는구나.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내신 따기가 만만치 않구나. 시험 기간에 스카에서 몇 시까지 하고 오는구나라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 애들이 그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순공 시간, 학원 수업 듣는 거 빼고 하루에 순공 시간이 그래도 4시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래너에 세워놓고 그것들을 안 했는데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졸음이 쏟아지고 체력이 안 되니까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지 네가 예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야. 자꾸 졸리니까.
왜 졸리겠어요? 피곤하고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 운동도 안 하잖아요. 먹는 것도 이상한 것만 먹고 앉아고 탕후루 먹고 막 계속해서 막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맨날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서 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체력이 안 돼서 조는 거예요. 걔가 무슨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학습량을 확 늘려야 돼요. 순공시간 3, 4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플래너 짤 줄 아셔야 돼요. 플래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쌉소리예요. 플래너 못 짜면 못 잔다고 딱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는 언니라든가 수만이라든가 여러 사이트에서 보시고 따라 하시고 학원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원하는 게 있다면 쪽팔린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탁 엎드려서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신을 올려야 돼요. 석권해야 돼요. 기세입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 엄마가 책임지세요. 엄마가 책임지세요. 표정 진짜 왜 저래.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책임을 어떻게 져. 자,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게요. 수능 최저 어떻게 책임지시냐면 일단 모의고사 보는 날짜는 지정이 됐거든요. 3월달, 9월달, 11월 지정이 돼요. 6월은 서울시는 안 봐요. 공식적으로. 근데 6월은 이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뭐 성적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6월 시험지가 좀 웃깁니다.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좀 허접하게 만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3, 9, 10일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그 날짜에 시험을 애들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점심 먹고 영어, 그리고 나서 탐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3, 6, 9, 11월 모의고사 날짜는요.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그 기간에 본인들은요. 학생들은 내신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집 빼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막 수학 공부하고 시험 보고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아. 체력이 굉장히 소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은 일단 다들 볼 건데 약간 짬바가 있어서 2학기 딱 되면은 갑자기 생리병결을 써버려요. 내신 공부하고 싶다 이거지. 그 시간에 스카 가가지고 자기는 내신에 좀 더 무리를 하겠다. 근데 내신은 기록이 남는 거고 모의고사는 기록이 안 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리병결 쓰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2교시만 보고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모의고사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느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볼 리가 있나요? 근데 타 지역이 그럴까요? 수능 최저에 대한 인지가 있는 자사고가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러죠. 이거 몇 등급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온도 자체는 내신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루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뭐 내신이 훅 떨어져요? 괜히 기분 탓인 거지? 근데 제가 그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좀 충격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 그러길래 뭐 지난 걸 갖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뭐해서 시험 기간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날짜는 분위기를 챙겨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얘기하시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지? 이번 달에 모의고사 있지? 그리고 성적표 나오는 건 1주, 2주 정도면 나오니까 성적표 무조건 짜가락 바로바로. 그래서 100분위 보시고 OX 정오표 보시고 정오표 밑에 문제마다 모든 정과목이 A, B, C, D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이도예요. A, B, C는 쉬운 문제, D, E는 어려운 문제.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탐구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어려운 걸 주로 틀리는지 어려운 거 쉬운 거 안 가리고 싹 다 틀려주고 있는지 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 내에 못 푸는지 아닌지 그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표 딱 가시고 그냥 조용한 카페 혼자 가세요. 엄마가. 그래서 분석하시는 거예요. 백분위가 얘가 이거고 유불리 과목이 이거고 문제가 이렇게 틀렸고 난이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떼 한 잔 드시면서 1시간 정도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원에 상담도 하셔야죠. 근데 보낸다고 매달마다 지금 3, 40만 원 계속 보내고 앉았는데 얘는 왜 지금 점수가 이러는 거냐 D, E는 알겠는데 A, B, C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냐 따지라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3월 달에 9월 달에 11월 달에 그걸 해야죠. 이해가 가시죠? 엄마가 이러는데 애가 어떻게 생리병결을 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만 겁나 한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죠. 분위기는 잡히겠지만 자, 일단은 학습이 수능답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안드리기를 1학기는 내신에 올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 나와야 뭐 최저고 뭐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리고 내신이 나오는 애가 모의고사가 반비례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1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완전히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뭐 수능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하시는데, 그리고 이거 간단히 끝나면 저한테 그래서 1학기 때는 수능 영어가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저희가 들어가고 싶어도 애들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다 까먹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 시키시는 거죠. 그 수능 공부라는 거는 지금 예비고일반이 하는 것처럼 45개의 문항을 70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 이것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그리고 내가 약한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 국민이 너무 묻지마 달리기를 하는 게 다 수학을 그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어도 빈칸 순서 삽입이 난이도가 좀 높은 일명하여 뭐 준킬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빈순삽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 4등급인데 뭔 빈순삽을 하고 앉았어요. 듣기나 똑바로 나갔지. 그리고 18번, 19번, 20번 해갖고 29번까지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실용문,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어법 어휘까지인데 여기가 난이도가 빈순삽보다 훨씬 쉬워요. 그럼 여기를 싹 맞아줬고 듣기를 맞았다? 그러면은 얘가 절대로 3등급 언더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안 하고 다 이제 잘하는 애들이 빈순삽 하니까 지도 빈순삽, 교재도 빈순삽 어려운데 계속 하고 앉았어. 엄마 단어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전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름방학 때는 그 약점에 맞게끔 레벨별로 저희가 반편성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실수 모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고 유형별로 아이들의 공부들을 시키게 되고 단어도 수능 단어들을 좀 더 빡세고 강하고 많게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내신 단위 형성이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이때부터는 수능 콘텐츠가 좀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늘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주말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수학이든 국어든 이런 과목들이 그런 세팅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윈터를 만약에 보내신다 그러면 윈터를 2학기 때 신청을 받겠죠? 예를 들어 강남대성 윈터, 뭐 목동 어디 종로 윈터 이렇게 윈터스쿨들이 있잖아요. 그 윈터스쿨을 꼭 보내시라는 게 아니라 윈터스쿨을 기말고사 때쯤에 생각 좀 해볼까? 그러면 이미 다 마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수능 공부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고사 때쯤에 윈터는 벌써 시작이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쯤에. 그래서 벌써 마감을 다 때려요. 그리고 성적표 다 내라 그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정 모르고 기말고사 끝날 때쯤에 엄마 나 겨울방학 때 어떻게 돼? 나 그냥 다니던 데 다녀? 글쎄 엄마 좀 알아보자. 다 이미 마감 끝났습니다. 좋은 데는 다 마감 끝납니다. 윈터 가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윈터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이 또.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그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타 등등 이런 세팅 그리고 뭐 얼마든지 할 것들은 좀 많이 정해져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선유여자고등학교 이제 내신 개강을 딱 해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첫째 주 정도에 아마 내신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바로 기말고사가 개강을 합니다. 이런 수순이고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우리 선율여고는 선율여자고등학교 교정에 딱 서서 서영구, 서성학이, 중경외시, 동건, 홍수리라고 하는 레이스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겁니다. 내신, 생기부, 창의 융합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마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신 분석 레포트하고요. 또 학교생활 가이드북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